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보트 피싱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멀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구룡포 항에 왔거든요. 제 양쪽으로 보이는 보트,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들 계실 겁니다. 바로 동남보트 2대를 제 뒤에 이렇게 이제 세워놨는데요. 우리가 보트에 입문을 하면서 어떤 보트를 선택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과연 어떤 보트를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거든요. 제가 약 두세 달 전에 저희 형 보트를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바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소형 보트를 구매를 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익힌 다음에 트레일링도 해보고 작은 보트로 위험한 요소들도 느껴보고 난 후에 큰 보트를 저는 업그를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 생각이죠, 물론. 제 기준에서는 한 방에 큰 걸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형 보트를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바다에 대한 어떤 지식을 배운 다음에 차근차근 저는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남보트라는 곳이 부산에 있거든요. 이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벌써 역사가 40년이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동남보트의 양 팀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동남보트의 양 팀장님이십니다. 많은 분들 양 팀장님의 영상을 보면서 선내기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영상은 소형 보트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문하는 보트, 과연 어떤 보트가 좋을까를 한번 제가 두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보트는 동남 365 알루미늄 보트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보트는 동남보트에서 나온 나이스 탱크 보트예요.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운용상의 차이가 먼저 있겠죠. 오른쪽에 보이는 보트는 트레일링을 해야 운용이 가능한 그런 핸들식으로 되어 있는 보트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보트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셨겠죠. 고무보트입니다. 이 고무보트는 차에서 내려서 바람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진을 들어서 엔진을 거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낚시를 다녀와서는 엔진을 빼고, 그 다음에 바람을 또 뺀 다음에 그대로 처음 상태대로 그대로 접어서 차에 싣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그런 보트입니다. 벌써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집에는 주차 공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트레일링을 해도 돼. 또는 요즘 도심지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아, 나는 그러면은 얘를 접어서 낚시를 다니면 되겠구나. 벌써 이렇게 이제 나눠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 알루미늄 보트는 콘솔 타입의 핸들식입니다. 자, 앉아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타입이죠.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앉아서 틸러식으로 한쪽 팔로 이렇게 이제 조종을 하는 틸러 타입의 그런 그 운전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무보트로 보팅에 입문을 했는데 그때와는 조금 더 진보된 그런 고무보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동남보트를 소재로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고무보트입니다. 우리가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쭈꾸미나 갑오징어 낚시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튜브에 먹물이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보트에서는 이 검정색 원단으로 양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 국내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보트에서는 알루미늄 판과 그 다음에 에어 매트리스 판 두 가지 고무보트가 나오는데요. 제가 예전에 고무보트를 운영을 할 때는 사실 에어 매트리스 타입은 꿀렁거려서 사용을 하면 불편함이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남보트에서 나오는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뼈대를 지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알루미늄 판보다는 약간의 어떤 꿀렁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그런 그 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에어 매트리스 타입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매트를 에어 매트리스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매트를 깔아서 운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게 바늘도 못 뚫을 정도의 그런 탄탄한 그런 매트더라고요. 우리가 에어 매트리스를 운용을 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제일 큰 게 꿀렁임, 그 다음에 바늘에, 낚시 바늘에 바닥에 에어 매트리스가 찔리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보트를 많이 입문할 때 선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게 딩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트를 오르고 내리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또는 이제 힘이, 내가 근력이 너무 없다, 또 이런 분들은 고무보트보다는 트레일링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가가지고 알루미늄 보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판매를 시작을 한 지는 약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먼저 운용을 하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 관점에서 오늘 한번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알루미늄 보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보조 튜브를 양쪽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 튜브를 장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롤링과 그 다음에 침수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하나 봤는데요. 이렇게 보조 튜브로 사용이 되고 있는 튜브에는 보통 이 과압 밸브를 거의 안 달거든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동남보트에서는 과압 밸브를 장착을 해서 내보내더라고요. 튜브가 압을 많이 받으면은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과압 밸브를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특징적인 게, 이 선체의 레일 블레이저에서 나오는 건넬 트랙을 한쪽에 이렇게 이제 2개씩 총 4개를 장착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액세서리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달려있는 거를 여기다 꼽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어느 위치에서든 이렇게 이제 동선이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이제 건넬 트랙까지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는 이렇게 이제 롤바가 되어 있는데요. 이 롤바는 고정식이 아니고요. 길이 연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앞쪽으로 폴딩도 가능한 그런 롤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보트의 적정 마력은 18마력에서 20마력인데요.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2명에서 3명 정도 운용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는 도하츠 18마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선체를 와서 봤는데 이 용접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가 있는데요. 뒤쪽 의자와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의자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의자 밑에는 제가 손으로 만져보면 부력제가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배가 혹시라도 뭐 침수가 되더라도 부력제가 있기 때문에 뭐 완전 침수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옆에 튜브가 달려 있으니까 아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내부 공간입니다.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 내부 공간이 대략 한 콤비보트 480 콤비보트 정도의 어떤 그런 내부 공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튜브가 자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트 자체가 선체가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보트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운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 선체의 기본 무게는 70kg이라고 하거든요. 튜브나 이런 콘솔이나 이런 걸 제외한 아주 기본적인 선체 무게가 70kg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트의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선체 가격이 395만 원이거든요. 선체와 그 다음에 18마력 엔진, 그 다음에 트레일러를 포함하면 1,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약 한 1, 2년 사이에 보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인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 3인이 운용을 할 수 있는 조합으로 본다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자, 이 보트의 단점을 한 가지 꼽아보자면요. 바로 이 보트는 어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 알루미늄 보트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아이스박스라던가 아니면 박항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쪽에다 놓고서 이제 어창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보트를 운영을 하신 분들한테 여러분 어떤 걸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쪽이 굉장히 크겠죠. 자, 일단은 이 녀석의 주행 성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고무보트는 뭐 아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주행 영상을 담지 않고요. 동남보트 365 이 알루미늄 보트를 한번 주행을 오늘 해볼 건데요. 지금 이 보트를 런칭을 해서 간단하게나마 주행 영상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하이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낚시 장비가 이렇게 이제 또 한가득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인 정도 탑승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팀장님 그만 실으세요. 배 가라는 거 아니에요? 무거워서. 요즘 도다리하고 가자미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다리하고 가자미 낚시 좀 하고 그러고 저도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일단 배를 내려서 일단 주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행 영상보다는 아무래도 주행 영상을 빙자한 낚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보트를 내렸는데요. 우리가 이 내리는 과정을 런칭이라고 하죠. 보트 2대를 모두 런칭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직접 끌어가지고도 올 수가 있고요. 바지 장화 정도만 이렇게 입어도 얕은 물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운영이 가능한 그런 보트들이죠. 보트를 끌고 이제 항을 벗어나서 나왔습니다. 아까는 없던 바람이 지금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하기에 적정할 것 같습니다. 보조 튜브가 붙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일 거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죠. 너울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달려볼게요. 보트가 작으니까 굉장히 장난감 같은 느낌. 이 엔진이 지금 18마력이거든요. 그런데 힘이 남아도입니다. 한 분 내지 두 분 태워도 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선수 쪽에 사람을 한 명도 안 태웠잖아요. 혼자 탄 상태다 보니까 선수가 가벼워서 살짝 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을 한 명 내지 두 명 뭐 이렇게 태워도 오히려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튜브가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일단은 안정적이죠. 급선회를 해도 별 무리가 없고요. 세컨 보트로 하나쯤은 갖고 싶은 그런 보트네요. 튜브가 탄탄하게 양쪽을 지탱을 하고 있으니까 롤링도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요. 제가 지금 너울이 현재 있는 상태거든요. 약간의 바람도 있고요. 35km의 선속이 금방 순식간에 나옵니다. 무서워서 달리질 못하겠어요. 정말 빠른데요. 자, 저는 오늘 이렇게 포항 구룡포까지 와가지고 즐겁게 낚시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스 탱크 알루미늄 365 보트로 주행까지 한번 잘 마무리 지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알루미늄 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 바다를 나가기에는 무리는 없는데 사실 도로를 끌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컨용으로 한 대쯤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입문을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동남보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